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학영재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내용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원전 산업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권 교체가 이어지고 나서 최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지화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만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전에 대한 산업을 좀 짚고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정부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가장 그나마 좀 선택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전 정권하고 현 정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 원전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서 사용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핵 폐기물로 우리가 취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많을수록 핵 개발의 이제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아예 탈원전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공급망을 좀 충족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전 정권에 대한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백지화를 하겠다. 원전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원전 산업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정권입니다. 근데 또 이게 잘 맞물려 가지고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AI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가 소요가 많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력 공급망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원전으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탈원전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던 그런 국가들도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같이 포커싱을 맞추면서 같이 산업에 대한 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도 결국에는 원전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라 해서 원전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거의 뭐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원전에 대한 기업들이 조금씩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하고 서서히 좀 회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또 수출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죠. 지금 정권 정치적인 견해로 봤을 때도 지금 전 정권과 현 정권, 지금 야당과 여당에 대한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내가 했다라는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밀고 가기 가장 좋은 게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뭔가가 조금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막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이슈, 이제 또 그걸로 플랜카드를 걸면서 이제 체코 원전 최종 승인이다 보다 이제 통과를 했다, 우선 협상 대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제 여론에 대한 눈치를 보고 여기에 대한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유리한 게 뭐냐? 정부에서 알아서 마케팅을 해주고 재료를 계속해서 퍼뜨려 줍니다. 정부에서 이제 밀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언론적으로 이제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재료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이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재료를 계속해서 뿌려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한 그런 구간에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대해서 발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에 대한 소요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결국에는 AI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전기에 대한 발전기를 더욱더 많이 공급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를 뭐로 충족을 시킬 것이냐, 뭐 화력 발전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뭐 수력,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식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화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을 이제 태우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자 막 이러면서 이제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 발전소를 좀 더 키운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화력 발전을 막 그렇게 막 더 늘려가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발전을 시키는데 이제 투자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수력으로 이제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 AI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빠르게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뒤늦게 천천히 태양광과 수력 발전소를 높여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속도 조절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비교적으로 값싸고, 원전 발전소를 설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처럼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중에서는 그래도 원전이 값싸고 속도가 빠르게 발전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인프라가 국내적으로도 더욱더 빠르게 확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 뭐 이런 쪽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주변 국가들, 지금 폴란드랑 체코, 우리 옆 나라도 한국에 대한 SMR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써볼까? 여기에 대한 값싸고 기술력이 좋다라고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코 원전을 좀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체코 원전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체코에 대한 수출로를 지금 뚫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원전 기업들은 더욱더 실적에 대한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이제 해외에 대한 글로벌 매출로도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업들은 그동안에 좀 침체기를 끝내고 나서 실적이 찍히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대시세가 나오는 거는 내년 이상부터는 우리가 한 번쯤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많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탑픽 종목을 잘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뭐 G2 파워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뭐 내일이나 뭐 다음 달이나 뭐 서전기전이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일진 파워가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한신기계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은 순환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실적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탑픽 종목과 이제 기대 수익률 급등락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이런 탑픽 종목을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주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